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지코인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뭐 지금 FOMC 지표 발표 나오기 전까지 한 뭐 8시간, 9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보자. 도대체 중류 구간은 어디고 올라가면 우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보이고 이탈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이탈할 수 있고 버티는 건 오케이. 여기까지 버티는 거 오케이. 여기 밑으로 이탈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서 한번 이 리마인드 좀 시켜놓고 좀 한번 새겨놓고 나서 보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견해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처 방안들까지 뭐 각각 뭐 만약에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랑 여기에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랑 관점이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 관점까지 좀 제 나름대로 짚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MC는 예상 불가입니다. 뭐 FOMC 요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코인 말고도 뭐 주식도 오래 했지만은 이 해외 선물도 꽤 오랫동안 봐왔고 꽤 오랫동안 해왔고 이게 저도 지표 발표 때 뭔가 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맞춰볼까 했는데 절대 안 잡힙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애초부터. 이게 변동성 자체도 말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커지는 거기도 한데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가 0.2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태까지 뭐였죠? 빅 스텝이었었잖아요. 빅 스텝. 그 전에 뭐였죠? 자이언트 스텝. 이건 0.5포인트고요. 이건 0.75포인트예요. 여기 순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 뭐겠어요? 금리 동결이겠죠? 그 다음엔 금리 인하.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전보다 또 이 금리 인상폭을 줄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바꿔 생각하면 또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이건데 사람들이 전망치가 베이비 스텝일 확률이 95% 이상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요. 그럼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죠. 막상 지금 오늘 4시에 발표를 했는데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냥 0.25%포인트 올리겠대.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올라와 있던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이 약간 좀 기대감이 이제 꺼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MC 자체의 뭐 결과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올라가 떨어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더해서 이런 지표 발표 움직임들은 이 큰 흐름은 안 부셔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그려 나가래라면은 큰 그림들은 부수질 않아요. 부신다면은 그건 한번 진짜 낙폭을 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CPI 지표 발표 때 11월 달이었나요? 12월 달이었나요? 이때 당시에도 미친 듯이 랠리를 쏘고 나서 지금까지 쏘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은 안 건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큰 흐름들 위주로만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는 게 훨씬 유효한 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중요관들을 짚어볼 건데 자리가 지금 엄청 중요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전에 있었던 엄청 중요한 구간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었던 구간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슈가 트위터 이슈였죠. 트위터 이슈였는데 물론 트위터 이슈만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을 돌파하니까 차트가 이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다른 부분들 뭐 또 자기만이 느끼는 매력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모든 여자 아무리 이쁜 여자라고 해도 너무 이거 좀 아닌가? 이쁘면 좋은 거죠. 어찌되었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매력 포인트가 다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이만큼 몰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라도 어느 정도 다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선은 앞으로 나중에도 계속해서 엄청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가격선만 오면은 이제부터는 탄력적으로 엄청 강하게 움직여요. 물론 위로 무조건적으로 쏜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 자, 우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여기 125원부터 200원 정도에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네. 이 가격이면 좋은 가격인가 보다.
라고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바꿔 말하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계속 물려 있었어요. 아유, 진짜 본전 오네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러고 보고 있다가 오면은 정리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팔려는 쪽도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살려는 쪽도 야 괜찮아 보인다 하고 사고 이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구간이 보통 이제 이 구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 미증시가 엄청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나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신호탄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금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되게 좋겠지만 우선 올라가는 시나리오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시나리오부터 그려보면은 우선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여기까지 끌어올리다가 약간 둔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까 말까 계단식으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은 보통 얼만큼 올라가냐면 앞전에서 만들어놨던 이런 횡보 파동만큼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파각이 딱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라가게 된다. 오늘 그럼 이 음봉을 양봉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망하셨죠? 야,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계가 있고 이 절차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아싸리 이렇게 각도를 저점을 높이는 각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리면 괜찮은데 이건 지금 밑에서부터 사실 기술적 반등에 기인해서 바로 끌어올리는 그림이거든요. 저점을 한 번도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연료가 아직은 좀 모자라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셀을 밟으면서 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얘도 파동을 크게 만들면서 움직였으면은 더 크게 넘어가고 좀 풀충전된 연료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자리 자체가 크게 만들지 못하고 작게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연료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번 파동은 너무 크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사실 앞전에 이런 매물 구간들도 있겠다.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혹시나 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에서 뭐 전량 익절 우선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은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뭐 전량 수익 실현하면은 상관없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한다라고 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올라간다.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해도 본전에서는 탈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수익은 어찌 되었든 안정적으로 지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진입 구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도 그냥 있으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뭐 추매 자리 이런 거 아닙니다. 자리가 애매하잖아요. 거리가 멀지도 않고. 이런 자리들은 오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만 우선 한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라가는 시나리오라면은 되도록 이번 파동은 너무 크게 연결될 가능성보다는 좀 짧게 끊어서 분할적으로 대처를 좀 하는 것들이 좀 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탈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똑같겠죠.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를 깨트리면서 딱 100원 구간, 라운드 피겨 구간입니다. 딱 1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흐름이 한번 이만큼의 크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만큼 올라가듯이 떨어질 때도 비슷하게 떨어져요. 딱 요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거니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손절 못 하겠죠.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원래 했어야 되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뭐 모든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뭐 어찌되었든 손절 같은 거 이제 와서 하려 해도 못할 거 압니다. 이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우선은 버텨야 됩니다. 우선은 뭐 버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이죠. 이제 손절이 짧기 때문에 커트를 하고 이탈하면 한번 여기까지 근처까지 무너뜨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커트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임 보다가 재진입을 노릴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파동을 보면서 여기까지 버텨볼 건지 뭐 둘 중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짧게 커트를 하는 걸 애초부터 좋아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 성향이 뭐 각자 천차만별이니까 이 관점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무너졌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잡아주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러니까 우선 떨어질 때 보지 마시고 떨어졌다가 이게 반등 나올 때 봐야 돼요. 반등이 딱 나와줄 때 양봉이라 살짝 뜰 거예요. 아침부터 뜨면서 이 거래량이 딱 늘어나는 걸 보면은 한 2시간 9시에 이게 봉이 바뀌거든요. 딱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9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살펴보면은 이미 전날 거래량을 다 뛰어넘으려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오늘은 한 택도 모자라죠. 물론 이따가 새벽에 나오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건 지금 탄력이 안 붙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엄청 작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핸드폰 보시는 분 안 보이니까 거래량 너무 작잖아요. 이런 날은 다 나가리예요. 패스입니다. 이게 밑에서 왔다가
여기서 살짝 반등 칠 때 이미 3시간 만에 전날 걸 다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거래량들이 나온 날이 있어. 보시면 알아요. 그런 날들에 이제 크게 막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진입 타점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저라면 이런 데서 전 이런 데 자리를 좋아해요. 눌렀다가 반등 치는 자리들, 이런 자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진입 자리가 유효하고 손절 라인 짧습니다. 이 정도만 짧게 잡고 먹으면 얼마만큼 먹을 수 있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절반 털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러고 이거는 이게 파동이 올라가는 게 이 큰 파동이 그대로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앞전에 지금 이번에 바로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눌렀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림이 더 좋아져요. 사실은 멀리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만한 파동이 그대로 위로 꽂히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175원에서 180원까지는 2차 목표가를 볼 수 있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그대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싸리 눌렀다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노리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까지 보시고 반등 나올 때 좀 더 이 진입 관점 보시건지, 아니면은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데는 추가 자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추가 매수를 안 합니다. 저는 손절을 하는 편이지. 근데 추가 매수들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또 해보면서 별 경험은 다 해보긴 했지만은 뭐 메인 저의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것들, 저도 경험했던 것들을 봤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하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묶여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평단가 한번 잡아주고 중간값이 그럼 평단이 여기로 맞춰지겠죠. 떨어졌다가 이만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능성상.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도 가능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크게 와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돌파하는 것까지만 성공하면은 여기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데는 손익비도 좀 맞아요. 손익비도 엄청 짧고 먹으면 최소 이만큼, 많이 먹으면 이만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하락하는 시나리오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봅시다. 절대 뚫리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림이 한 가지가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물론 완성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무너지는 시나리오면 여기서 잡아줘야겠죠. 잡아주고 올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리플이 지금 이런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못 잡아주면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이 그림이 뭐죠? 이 그림? 헤드앤숄더, 뭐 차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얘기를 안 해도 바로 튀어나오겠죠. 이런 패턴들은 잘 만들어지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무너뜨리게 됐을 때는 보통 급락으로 한순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래도 그 이후에 상황 좀 나아지면서 기술적 반등까지 우선 또 나와주고 자리를 잡고 또 올리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라인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완성됐는데 깨트리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좀 인지를 하고, 저라면은 그래서 짧게 계속 커트를 하는 건데, 이건 꼭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여기 뚫리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두시고 최후의 보루라고 좀 보시고, 아마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림이 워낙 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사실 요 그림이 좀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위험한 자리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시나리오들을 좀 그리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뭐 충분히 다 대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우선 이렇게 대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에 확실하게 안 서 있으면은 이게 그때 즉각 하려고 그러면은 막 어버버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 동동 구르면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동동 구르면서 막 그런 상황들 발생하면서 보통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우선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 FOMC 우선 결과 어떻게 나오나 좀 지켜봅시다. 요 안에서 어쨌든 움직임들 시나리오는 짜서 대처는 하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혹시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장 상황 분위기가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눌렀다가 다음 그림을 좀 봐야 되는 거라서, 요거 나오는 거 보고 뭐 또 내일이나 모레도 영상은 또 제가 보면서 올려볼 예정이니까 요거 좀 살펴보시면서 같이 다음 시나리오들 미리 그려놓으시고, 자기 손절가 있으면 미리미리 스탑 걸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영상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